서겨울 국민캠프 총괄실장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경선 얘기부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위를 달리고 계신데요, 윤 후보가. 전략이랄까요? 아니면 이 일이 뭐 무난한 수성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끝까지? 저희들은 겸허하게 1위 후보다 뭐 어떤 후보다랑을 떠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또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당선되어야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 후보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겸허한 자세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경선 때 요새 역선택 문제 뜨거운데요. 일단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국민캠프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경선의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국민의힘 캠프의 생각을 아주 충실하게 선관위에 전달했거든요. 국민 캠프의 그 생각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당 내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사실 형성돼 왔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대표님 시절입니다. 그때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99조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선택 방지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동안 이것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엉터리 여론조사였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경선을 했었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서도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역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4.7 재보궐선거, 이번에 재보궐선거 당시에서 여의도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역선택 방지조항이 없다 그러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뜻을 전달하겠다. 그리고 또 공문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최고위원 이후에 경준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을 두고 이것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관여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을 해놓고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도자들 또 당대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또 지금 드러나는 여론조사상에 보게 되면 정권 교체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거의 50% 이상이 또 홍준표 대표라든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에 정권 교체가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개입한다?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홍 후보님이나 유 후보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이따 드리고 일단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어떤 룰에 대해서는 뭐 따르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는 거죠? 캠프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뭐 선거의 경선 룰이라는 것이 정무적으로 혹은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결정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희들은 경선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말을 해라. 그래서 가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선관위에서 결정된 사항 저희는 따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버스 보도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입장은 이거 자체 일단 고발장 자체가 날조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제가 정확한 입장을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도 그런 적이 없다. 부인하고 계시고요. 또 고발장을 받았다고 하는 김웅 의원도 잘 모르겠다.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죠.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고발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 더 씌우면서 정치 공작이다, 뭐 음흉한 정치 공작이다, 온갖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려는 그런 날조고 음흉한 정치 공작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나 캠프의 입장은 고발장 자체가 어디서 작성됐을지 고발장은 실제 하는 거고요. 그죠? 당에? 고발장 자체. 당의 고발장이 어디 있나요? 고발장 자체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도 그건 또 조작된 걸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법률 그 지원단의 사실상의 책임자이던 정점식 의원은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발장의 실체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것이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해서 김웅 의원에 넘겼는지, 예. 김웅 의원이 그걸 받았는지, 예. 김웅 의원이 또 우리 법률지원단에 그걸 넘겼는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예. 그야말로 보도에 근거한 그냥 보도일 뿐이거든요. 아,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것이 정말 이 도리인지 이렇게 김웅 의원님은 그걸 넘겼다는 것까지는 인정한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보도에 의하면은 예. 넘겼다 예. 혹은 전체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그 제보를 넘긴 적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분명한 얘기는 제가 김웅 의원하고 대화를 안 나눠서 모르겠는데 예. 한번 MBC에 취재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고발장 자체는 저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고발장 어디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예, 예, 알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 고발장은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그 보도를 그래도 인용 보도하는 이유는 거기 몇 가지 그 보도대로라면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구석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검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손 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근거로? 왜냐하면 그 넘긴 것이 그때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 근데 손 검사는 부인하고 있고요. 부인하고 예, 있죠. 부인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넘긴 부분이 공공수사부장이다. 그건 뭐냐면 대검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분들이 그 사건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공공수사부장에게 넘겼다. 이 주장이거든요. 보도는.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실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관할할 수 있는 그 수사 분야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수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이 부분을 그 보도는 얘기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조국 사건이라든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 보복 학살 인사를 통해 가지고 거의 모든 검찰 수뇌부가 윤 총장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고발장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야당의 고발장이야말로 정치적 고발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고발이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준성 씨가 만약에 진짜로 우리 윤 총장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고 하면 왜 돌아서 김웅 의원에게 그걸 부탁했을까요? 김웅 의원은 그 당시에 새로운 보수당에서 넘어와가지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송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 당의 사정이라든지 당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률지원단에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정정식 의원한테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정식 의원과 우리 총장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이게 뭐가 기승전결이 맞지 않은 걸 가지고 허무맹랑한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구가 아무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어떤 최초 보도가 저희 보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인용에 따르면 이제 김웅 의원하고 그분은 손 검사는 어떤 인연이 있다는 보도고요. 그래서 김웅 의원한테 넘겼다는 보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검찰 자체가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극심한 대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발을 하면 검찰의 다른 부, 중앙지검이나 혹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까 봐 이 공공수사부장이란 이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에 있는 쪽에 그걸 딱 찍어서 고발을 했다. 이 주장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알기로요. 그 당시에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보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고발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검이고 중앙지검이고 남부지검이고 동부지검 간에. 그 고발을 가지고도 수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야당의 고발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바로 그 부분을 이 보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 야당이 고발한다고 치자고요. 저희들도 각종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선거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당에다 줍니다. 그럼 당에서 그게 다 고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야당의 고발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야당의 고발로 수사를 한다? 정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자꾸 보도를 인용해서 자꾸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한데 끝까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고 하니까 근데 고발 자체가 무작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고발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할일 수도 있고 또 관여하지 못하는 고발이 상당수니까 직접적인 관할을 하기 위해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찍어가지고 수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할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라는 점이 윤석열 총장의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보도랑요. 이 보도를 하나 더 여쭤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딱 걸은 것도 그냥 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은 검찰의 다른 쪽이나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인 이 공직선거 위반법이란 이 혐의를 찍어서 기술했다. 이게 보도의 어떤 그 의혹입니다. 그렇게 예. 추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예. 뭔 말을 못 하겠습니까? 추리가 추리를 놓고 예. 가정이 가정을 놓고 전부 다 질문이 그렇다면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이런 질문을 이건 하고 있지 사실이니까요. 않습니까? 공공수사부장하고. 그 고발장의 진위 여부도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제가 이 엔트볼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제가 우리 앵커님 이름만 알면요. 충분히 캡처할 수, 지금 캡처를 보내드릴까요? 예, 아니, 충분히 됐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이 들어갈 고발장이 수 있습니다. 고발장 예. 자체, 예. 또 거기에 판결문이라든가 판결문이 넘어왔다는 자체가 예. 저는 그거의 진위 여부마저도 아직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마구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게 도의적인 겁니까? 예. 이거는요, 그야말로 야권의 유력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예. 그야말로 정치 공작이고요. 이 배우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 어디로 혹시 그 배우가 있지 않으면 이게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배우까지 색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시면 어떤 이 실체적 진실이 빨리 드러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시면 검찰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시는 뭐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검찰의 진상 조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찰 뭐 지시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검찰의 그 진상 조사 지켜봐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고발장의 진실 여부나 뭐 이 과정은 진상 조사를 맘만 먹으면 쉽게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저는 예. 그 뭐 손준성 검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 김웅 의원도 아니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장 의원님께 이걸 여쭤보는 건 지금 상태에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제가 약간 먼저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 진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거죠? 이 리가 문제 없습니다. 자체는. 아 예. 윤 후보 가정이라서 자체가 예. 그렇게 꼼수로 살아왔던 분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이 정권 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서 예. 그런 수사들을 해올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흠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이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이미 이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조작, 왜곡, 날조돼서 밝혀진다는 게 이 선거를 흙탕물 선거로 만드는 저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보도고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렇죠. 어떤 이미 여당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장 의원님께도 여쭤보는 건데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는 맞는 거죠, 이거. 사실이라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것을 확정적으로 우리 예.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사주하고 청부했다는 증거를 대시고 예. 물러가라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일단 진상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까 그럼 정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역선택 문제요. 그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린단 말입니다. 그 저쪽 후보들이랑 이제 말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도 제가 찾아서 알고 있고요. 저쪽 후보들은. 그러나 지금 어떤 선관위 넘어오기 전에 그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룰을 지금 와서 흔들면은 저쪽 후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란이 그게 당이 큰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 룰에 대해서. 예. 그 유불리의 문제라든지 혹은 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지금 여론조사에 드러나고 또 역선택 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 그러한 많은 이제 그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결정한 문제고요. 늘 우리 당이 또 일반적으로 공당에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룰이 본격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면 바뀝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예. 4.7 재보궐선거에도 김성훈 그 의원께서 경선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이 계획을 짰는데 예. 그게 정진석 선거관리위원장이 와서 다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확정해서 집행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장 의원님은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이게 경쟁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네. 룰을 바꾸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제가 이건 현실성 어느 쪽이 옳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경기를 뛰기 전에 갑자기 룰을 바꾸자고 예를 들어서 1등 후보가 나서면 저쪽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아니 않아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섰나요? 예. 저희들은 경선 절차에 의해서 예. 저희 캠프의 입장을 물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럼 의견 물어봤는데도 전달하신 불구하고 거죠? 저희는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나요? 예. 그게 도리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아주 성실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의 논리와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냈잖아요. 예. 그런 절차를 따랐는데 1등 후보라고 너네는 말하지 마. 예. 이게 상식적이고 알겠습니다. 공정한 건가요? 예. 말도 못하게 합니다, 요즘. 아까 여쭤봤지만 룰은 정해지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다. 아니, 예. 저는 이 경선이 지금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 특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심지어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정권의 유지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게 우리 당의 참 지상 과제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여쭤보시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정치에 열정적인 분들이라면 그거 얼마든 피해 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불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상식적이고 원칙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를 합니다. 홍준표 후보 지금 뭐 역선택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의 급부상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그래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한길 리서치인데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의 57.2%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합니다. 61.6%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마지막에 본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가 붙으면은 어디를 찍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압도적인 힘을 받는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을 경우에 그 경쟁력 담보할 수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 측은 제가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장현이 나오셨으니까 그 입장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그 측은 이것이 중도 확장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야말로 그래도 중앙에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제가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잖아요. 그럼 기사는 충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자제하겠습니다. 그게 아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런데요. 혹시 이런 어떤 그 충돌 뭐 이런 룰 미팅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연이은 말실수 이게 많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실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떤 역량의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캠프의 어떤 보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세요? 저희 보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지면 매체였거든요. 지면 매체의 특성상 자유롭게 말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좀 잘려서 보도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지면 매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좌하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후보에 가지고 있는 확고한 어떤 그 경제관, 안보관 또 이런 그 법치에 대한 인식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경선 또는 본선거 과정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그 진위를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토론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토론을 피하려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나오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7번 경선 토론이 있을 거고요. 본선에 가면 1대1 토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보와 법사위에서 또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그런 과정에서 7분을 놓고 두 사람이서 토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발력과 사실은 확고한 생각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토론에 한번 기대를 주십시오.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좀 하자 그럴 때 피하는 듯한 어떤 토론을 피했죠? 이전에 뭐 제가 구체적인 일자나 어떤 토론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론회를 2번 껴놨다 캠프에서 반발한 걸로 반발한 게 아니고요. 여쭤볼게요.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토론한 게 맞습니까? 뭐 원칙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인이시니까 경선이 들어가지도 않은 경선 준비하는 분들이 토론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록도 안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토론하고 그러면 토론 초청 대상은 누구죠? 그러면 토론회는 하고 본 경선에 등록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이 많지 않는 일을 결코 토론을 피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죠? 토론을 피할 것 같으면은 당에 들어오지 않죠? 12월 달에 완샷으로 경선해가지고 뭐라 단일화라 그럽니까? 그걸 통해서 본선 가는 게 맞죠. 토론을 피할 생각이 없으니까 당에 스피디하게 입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토론을 보지 못한 많은 시청자, 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거나 혹은
당내거나 윤 후보의 첫 토론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언제쯤 열릴까요? 지금 이제 버스는 출발한 거 아닌가요? 일정이 1차 컷오프, 그러니까 15명이 아마 등록을 했고 오늘 3명이 컷오프되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아마 토론회를 몇 시간을 해야 가능할까요? 그래서 8명이 컷오프가 되면 8명간의 토론은 곧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다른 좀 불편한 질문만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데 좀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 여기 묻혀 있다 뭐 이런 거 하나 소개해 주시죠. 아니 부동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1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에 두텁게 지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겠다. 이 공약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 공약. 보육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의무사항이다. 그런 보육 공약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비롯해가지고 일자리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민들의 피부에 실제로 와닿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공약들이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